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 낭인입니다. 이건 읽어봐 주시고 이거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전 복습 영상 형법 업무 방해죄 빠르게 나가보죠. 전 뼈대만 설명하는데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서 계속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시다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일어나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업무의 개념. 사람이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예,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래요. 그러니까 이래죠. 조경 사무. 이런 건 안 되겠죠. 예, 계속하여 사회생활상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예요. 그 이례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제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므로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 이게 중요해요.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 이것만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 할 때 업무랑 틀린 점이죠. 그리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제한되며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에 의해서 적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이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 포함 여부. 결론은 안 되죠. 공무는 포함 안 돼요. 왜냐면 공무상 업무집행 방해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는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는 포함 안 돼요. 그래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여기서 위계라 함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 오인, 착각, 부지를 위계 말합니다. 이걸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위계. 이게 중요한 거는 판례에서는 불충분한 심사. 이 키워드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업무를 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충분한 심사 하면 안 되죠. 불충분한 심사에 기해서 속았다면은 이건 위계 업무 방해죄가 아니에요. 업무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 이거죠.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위계. 이렇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 방해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다음에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위력. 위력은 사람의 자유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불문. 유형적이도 되고 무형적이도 되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의사가 제압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제 뭐 되느냐, 위력. 소비자 불매 운동. 소비자 불매 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 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돼요. 이게 그 정도를 넘었으면 용인될 수 없을 정도. 다른 거 또.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자유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란 판례도 있고 또 판례 쟁의행위.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언제나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예. 예상 못하고 전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위력. 이제 업무방해죄가 이제 부정된 애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업무방해죄가 부정된 애. 예. 초등학생들.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 듣는 거. 이거 업무방해죄 안 된다 그랬죠? 업무 아니라 그랬죠? 주주로서 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건물 임대인의 일회적 적용. 예. 이것도 안 되고. 예.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겠죠. 회사 운영권 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업무. 그죠? 비정상적으로 등기된. 이건 보여주면 안 되겠죠.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 정지된 자의 업무. 이것도 법원에서 하죠. 가처분 결정 내렸는데 이거 업무하면 안 되잖아요. 무면허 의료인의 업무 보여주면 안 되겠죠.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하고 행패. 이것도 안 되고 시청 1층 입구를 봉쇄하여 마산시장의 기자회견 방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수 시기.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이제 현실적 결과 발생, 불이호. 예, 오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기 전에 복습하시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일어나서 확인하시고, 확인 다 하셨으면 주무시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